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집단에게 휩쓸리면 답 없다. 개발자도 스스로 사고하고 해야만 잘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덕 사태를 보면서 군중심리학의 권위자 귀스타프 르봉이 되게 떠올랐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군중은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다. 그래서 중국의 홍위병들이 정말 많은 지식인들을 죽였어요. 영화였나 드라마인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드라마라고 하네요. 삼체 홍위병이 나와요. 근데 홍위병이 지식인들 다 때려 죽이고 이게 실제 현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사실 뭐 되게 더 잘 알려주시는 분들인데 쉽게 말하면은 마오쩌둥이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권력에서 밀려나거든요. 그게 국정을 잘 못 운영해서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니까 이 홍위병들을 이용해서 그 홍위병들이 선동이 되게 잘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자본주의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뭐 빈부격차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빈부격차가 심해서 굉장히 문제다라고 해서 모든 부자들이랑 지식인들이랑 이런 사람들 때려 죽이자. 모든 열등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일으킨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되게 선동이라는 거를 비슷한 프레임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대 초반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죠. 일단은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뭔가 정의라는 얘기, 막 이런 거, 막 또, 우리 모두, 막 버니 샌더슨이나 아니면은 룰라다 시우바 대통령처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상주의자들, 그러니까 포퓰리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고 경제 돌아가는 거를 보고 그리고 노력의 가치를 중시하냐 아니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를 얻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근데 노력도 하지 않고 비슷한 아웃풋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잣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자아성찰 능력이 모두 뛰어나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자기를 되게 올려치기 해서 평가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게 멋지고 열심히 사는데 쟤네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왜 고연봉을 받지? 왜 쟤네들은 부자지? 왜 쟤랑 나랑 별 차이 없고 동기인데 왜 쟤는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단순한 계산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팀노바도 되게 많이 당했던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20대 초반 친구들의 그 어떤 그런 아직 판단이 애매한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들이 가진 그 애매한 판단을 이용하는 경우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동덕 사태에서도 비슷하게 흘러갔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 열정 가득하고 일단은 뭐 피지컬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20대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의에 불타오르고 막 그럴 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동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홍위병들을 완전 자기 수하처럼 불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농촌으로 팽했죠. 얘네가 개 노답이라는 걸 본인도 알거든.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지 뭐 홍위병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농촌으로 가서 아주 근본적인 어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제 농업을 해서 우리 중국을 먹여 살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기 이렇게 쓸 거 다 쓰고 이제 팽 당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소분홍도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20대 초반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엄청 잔인해질 수 있고 세뇌하기 제일 쉽죠. 그래서 군대도 20대 초반에 징병을 하는 거죠. 보통 한 3년 안에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때가 세뇌가 쉬워요. 저는 27살에 훈련소를 갔거든요. 그때 되면은 아무래도 사회 경험도 있고 세금도 많이 내보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그래도 좀 알다 보니까 20대 초반 때랑 너무 달랐지.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 가서도 그랬어.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 훈련소에서도. 이게 군대가 되게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것도 비효율적인 거지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막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많이 봤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 나이가 좀 먹으면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20대 초반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두엽이 아직 덜 발달하거든요. 25살 넘게까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미숙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의 부재, 그리고 아직 더 뇌가 발달을 해야 된다는 거. 청소년기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뇌가 발달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어떤 지식적인 전성기는 보통 한 30대에서 40대 사이 그 정도에 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뇌를 많이 발달시킨 그런 분들은 더 빨리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메타인지를 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되게 근데 이게 집단에서 나에게 어떤 정답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발달된, 그러니까 생기게 된 가장 발단이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그 커뮤니티에서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혐오 문장을 쓰고 혐오 표현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 권력화가 돼서 나오게 되면서 이런 되게 극단적인 사태까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에는 커뮤니티에서만 그냥 익명으로 얘기하던 그런 것들이 대세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모르지. 그러니까 그 다음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참 슬픈 거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2년 전부터 인공지능 개발자 대체된다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설레발치고 그럴 때 제가 계속 아니다. 이거는 일단은 좋은 도구로서 쓰일 거다. 향후 10년간은 2년 전부터 제가 그 이후에 10년은 그래도 이게 인공지능을 나도 계속 하고 있고 제 학생들 매일 가르치고 얘네도 수준도 꽤 높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학원생으로선 나올 수 없는 퀄리티로 인공지능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자로 요새 많이 가거든. 아니면 신기술 쪽으로 좀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술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많이 계속 보고, 한 10년간은 뭐 크게 이렇게 대체된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좋은 도구로서 쓰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도 그렇게 따지면 대리수술하는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원격 수술하는 로봇도 있고요. 나오긴 다 나왔어. 근데 인간처럼 그렇게 섬세하게까지는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해결한다. 이거는 자동화가 되죠. 예를 들면,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자동화해서 생산한다거나 이런 거는 자동화가 되는데, 아니 패턴이 똑같잖아. 똑같은 과자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개발 쪽은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 있죠. 막 그냥 되게 많이 쓰는 패턴은 이미 자동화가 돼 있어요. 옛날부터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클릭 한두 번 하면 딸깍딸깍 홈페이지 만들어지는 거. 요런 홈페이지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나무웹 에디터 시절이라고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 자동화로 만드는 툴. 막 그런 때부터, 옛날부터 그런 거는 정형화돼서 있어요. 뭐 우리 보면은 뭐 무슨 메이크샵 이렇게 해가지고 뭐 쇼핑몰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정형화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애초에 개발자들이 자동화되기 쉽거든요. 근데 개발할 때 좀 어려운 게, 이게 이 회사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조금 되게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요구사항이 문자화돼서 전달되는데, 챗GPT가 뭘 잘하냐면, 챗GPT가 어떤 자료를 잘 찾아준다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인간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챗GPT의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파악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되게 훨씬 빠르기도 하고, 좀 지금 막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이렇게 막 인공지능 활용하면 작곡도 되고 막 AI로 그림도 만들어주고 막 영상도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오 진짜 바로 대체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기류를 막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게 막 트렌드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이비 불면 그걸 너무 낚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연봉 6천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연봉 5천대 초반까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야, 내 카라쿠베 당토 가면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갔냐고. 거의 못 갔어요. 거기 갈 애들은 원래 이게 갑자기 하이비 불어서 막 사람들 사이에서 아 진짜 IT 업계 가면 돈 많이 버는데 이 얘기 불기 전부터 그냥 꾸준히 하던 애들만 갔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래. 이쪽이 막 어느 트렌드가 있다고 오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IMF 때부터 그때도 막 그랬었어. 비슷했어. IMF 때도 그렇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도 그랬고, 이게 경제가 10년에 한 번씩은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가면서 위아래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쫄당하고 이럴 때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판단해야 돼.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주식 투자랑 비슷한 건데, 내가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누군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주식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 보통 사기밖에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렇게 돈 벌 주식인데 왜 굳이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거는 대부분 의미가 없지. 그래서 되게 커뮤니티 쪽은 그렇게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반 뭐 유튜버들도 사실 마찬가지기도 하고, 그냥 말해보고 아님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뭐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내가 최소한 아무런 책임감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진짜 책임감이 없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 고연봉자로 보낼 수 있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언어 갈라치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남녀 성별 갈라치기처럼 언어 갈라치기, 뭐 내가 아는 언어는 최고고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유치한 사람들 여기도 되게 많거든. 그게 프레임이 똑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거나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 물론 이제 이번에 이런 거 나왔네, 이런 기술 나왔네, 이런 거 공유하고 이런 건 너무 좋지. 예를 들어서 여초든 남초든 뭐 여성 혐오글이나 남성 혐오글은 문제가 있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유머글이나 일반적인 글들은 볼만해, 재밌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일반 커뮤니티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얻는 거는 많이 동일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이런 평가적인 거는 크게 문제가 있어요. 주식이랑 똑같다니까. 주식 쪽도 이번에 뭐가 떡상을 하네, 뭐가 어떻네, 분석 올려봤자 그거 떡락하면은 그 사람 이론 다 틀린 거거든. 오르면은 좋고 아니면,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잖아.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니까 그냥 개똥 철학이 난무하죠. 근데 그 와중에 자기 줏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투자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발할 때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남한테 휩쓸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개발자들이 진짜 막 비관적인 개발자 많았어요. 저 옛날부터 일할 때 선배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연봉이 어느 시점에 그냥 정체됩니다. 근데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계속 고연봉으로 가거나 진짜 저보다 훨씬 돈 잘 벌고 이런 친구들 많고, 저보다 훨씬 나은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졸업생 중에.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패배주의자적인 마인드도 별로 없애고 그냥 하면 되거든. 그리고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겼던 게, 나는 뭐 쿠팡에서 뭐 고연봉을 준다 이거에 막 휩쓸려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때, 그때도 내가 계속 그랬지. 이거는 참 너무 오버하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절대 아니다 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학원 비즈니스는 하기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10년 전에도 보고 20년 전에도 그렇게 막 몰려와가지고 닷컴 버블 때도 그랬었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뭐 선택하면 공무원 시험에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지만 공무원 실제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비율 되게 높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남들 얘기 들고 그냥 솔깃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지 말고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아웃풋을 내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막 긁혀가지고 되게 빡쳐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되게 웃긴 게, 팀노바 욕하고 이랬던 사람도 웃긴 게, 그러면서 꾸준히 팀노바 유튜브 봐요. 왜? 그 이중적인 거야. 이번에 정우성 사태랑 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난민을 수용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식한테는 되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한 거죠. 자기 이득에 있어서는. 그 팀노바에서 혹시라도 좋은 정보 나올까봐 기웃기웃거리면서 계속 보는데 욕은 계속 하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돈 버는 주식 알려준 사람 없듯이 진짜 군중은 딱 그 정도예요. 진짜 자기가 부자들이 돈 벌 주식이면 자기 자식이나 자기 진짜 찐친들이나 가족들한테는 알려주는 거지, 보통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이제 제 그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줬고, 그런 어떤 그렇게 되기 위한 좋은 마인드들을 많이 알려주고 습관화 시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여기 지금 응용 2단계 학생 중 한 명인데 되게 열심히 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농촌 총각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 되게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소 염을 주고 그런 감성을 갖고 있었지. 근데 자기가 그런 느낌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막 충청도 사투리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단은 내가 내 제자가 아니면 상관이 없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 제자고 이 친구 고연봉 받으려면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구수하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구수한 것도 구수한 건데 그 문장력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소통하는 능력적인 것도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고 토론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논리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죠. 아, 이 친구는 이런 되게 커뮤니케이션 쪽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좀 많은 지적들을 했어요. 근데 되게 안 좋더라고, 표정이. 근데 표정이 안 좋은데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난 평생 들은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까 얘기했었나? 아무튼 그런 반응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지. 야, 걔네들은 너가 상관이 없어. 근데 나는 내 제자들이 잘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내가 총대 메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너네 부모님이 마냥 너가 이쁘다 이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약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네가 잘했다만은 안 하잖아. 그리고 그런 거예요. 가족 같은 경우는 비판할 땐 비판하거든. 왜냐면 이 친구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집단에서 개발자 휩쓸리고 막 지금 인공지능 공부하는 거 항상 되게 좋지. 근데 인공지능만 공부해서 안 되고 근본적인 거 공부, 그러니까 언어부터 플랫폼부터 그리고 서버부터 다 한 다음에 인공지능 가는 걸 추천을 하죠. 팀노바 커리큘럼이랑 커리큘럼에 맞춰서 설계한 게 그런 개발자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요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돈 진짜 잘 벌거든. 인공지능 개발자 요새 없어서 막 난리거든 지금. 근데 이런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제일 많이 발전한 친구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피해의식이 좀 많았다. 근데 지금은 해보니까 나도 좀 많이 힘들었지만 해보니까 바뀌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도파민이 뿜뿜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발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제 교육하는 입장에서 되게 뿌듯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소수의 뛰어난 사람이 있고 소수의 절대 다수의 절대적인 의견,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라고 본다면 사실 보통 소수가 맞는 경우가 되게 많죠.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보통 세상을 이끄는 겁니다. 챗GPT도 그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고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메타인지하고 있고 그거를 계속 나는 취업을 계속 시켜야 되니까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 라는 거죠. 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뭐 개발자 쪽에서 제일 연봉을 많이 받고 뭐 이런 거를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그 연봉 받더라. 그리고 지금 시대가 기술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은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이 친구들 저희는 졸업생들 없어서 취직을 못 시켜요. 뽑고 싶어하는 회사는 많은데 없어서 취직을 못 시켜요 지금. 그래서 기존 졸업생들한테 그 좋은 자리를 주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혹시 뭐 이직 생각 있는 친구 있니? 라고 물어보면서 아니면 혹시 지금 뭐 일을 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니?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을 안 하는 경우 거의 없고 이직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신입 개발자라고 해도 팀노바 졸업생들은 신입이지만 웬만한 경력자만큼 피지컬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되게 괜찮죠. 근데 아무튼 문제 해결 능력 때문에라도 남한테 휩쓸리면 안 돼요. 자기 줏대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 10년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행복할까요? 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고 한 3, 4년 전에 개발자 하입 볼 때 개발자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행복할까요?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파도처럼 휩쓸려 다니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어떤 선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위해서는 근본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 또는 이 직업의 비전은 어떠한가? 이 직업 중에서도 어떤 분야로 가는 게 좋은가? 이런 거를 뭐 얼굴도 모르는 그 게시판 아저씨들한테 그냥 물어봐봤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팀노바가 언어를 PHP, 파이썬, 그리고 필요하다면 C랑 C++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안드로이드랑 뭐 네이티브, 그러니까 NDK 쪽 하려고 하다면 C랑 C++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자바, 그 다음에 또 뭐하지? 필요하다면 코틀린, 또 진짜 필요하다면은 뭐 스칼라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필요하다면 그 이더리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또 언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 있거든요. 블록체인 쪽에서 하는 언어들, 그런 것부터 뭐 어떤 애들은 얼랭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스칼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 하다 보면은 최소한 3, 4개 이상은 하거든요. 팀노바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PHP 하나면 꽂혀가지고 PHP가 요새 인기가 없네, 있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근데 찐으로 잘하는 개발자들은 언어 한두 개는 의미가 없다. 찐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언어만 세네 개는 당연하게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일하다가 그 일로 실제로 한 게 한 10개 넘어요. 그러니까 뭐 파이썬 좀 했다가 뭐 이쪽에 자바로 짰는데 뭐가 좀 안 돼. 그러면은 파이썬을 하면 좀 편하겠네 하면 파이썬 넘어가고, C랑 C++는 원래 맨날 했었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이지. 어셈블리어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도 할 때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가지고 이 언어를 해야 된다,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그냥 어설픈 집단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문가들이랑 상담해서 명확하게 가세요. 이쪽만큼 복잡한 곳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죠. 저 INTP라고. INTP들이 이쪽에서 잘하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왜 INTP가 잘할까? 일단은 아웃사이더들이 많다. 그리고 사람들 집단에 휩쓸리지 않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뭔가 호기심 존나 많은. 그래서 항상 뭐 존나 찾아보고 있고. 그래서 메타인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내 제자들도 INTP 애들이 많아요. 얘네들은 나를 공감하더라고. 존나 특이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무튼 있어.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너무 웃겨. INTP 애들 볼 때마다 존나 웃긴 게 있거든. 이게 내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메타인지 되게 잘해요. 보통 내 제자들한테도 그거를 더 잘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건데, 보통 리서치 잘하고 약간 있더라고. 디테일이 있어. 그런 어떤 좀 전문가들한테 어쨌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로 가는데, 어쨌든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쪽 방향 진짜 다양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인공지능 이런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도 종류가 엄청 많고 알고리즘 존나 많고, 전 세계에서 어떤 대학이랑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진짜 별의별 알고리즘 막 진짜 매일매일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냥 인공지능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